넷째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숙 다음 생에 그 다른 모습으로 그 인과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그 과정에서 이숙의 결과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약을 얻어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 것은 오늘의 고통보다는 내일의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좀 작은 인과들일지라도 그 길흉화복의 인과일지라도 그 인과가 지금의 결과를 받는 것보다는 내일보다는 또 내년과 또는 그 다음 생이 더 나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럴 때는 그런 복을 갖다 주고 화를 주는 것이 그 샤머니즘 때는 무슨 신들이 있어서 주는 줄 알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네들에게 잘 그 빌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고, 그 샤머니즘에서 샤먼들이라는 것은 그 신들하고 이걸 갖다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엑소시즘 무당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전에 옛날에는 정령들이 정령들이 뭐가 있다면 나무에도 정령이 있고 또는 돌멩이에도 정령이 있고 산에도 정령이 있고 또 저 번개치는 저기에도 정령이 있어서 그 정령들이 노하면 벌을 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잘 복종을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강력한 어떤 창조하는 신이 하나 있어서 그 신에 의해서 이제 인도에서 그걸 브라만 신이라고 했죠. 창조의 신인데 브라만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이 생겨나고 또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지어낸 허상일 뿐이다. 몰라서 지어낸 허상들이고 전부 다 그건 거짓말들이다. 인간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전부 다 서로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고 전부 다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업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것 자체는 전부 다 나라는 것이 그렇게 행하고 나라는 것이 받는데, 그 나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내가 아니고 거듭 인연 지어져서 내가 형성되어진 이거 자체가 거듭 인과를 받고 또 지어 나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음 생을 우리가 받는데 다음 생에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이숙의 결과를 갖다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8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는 넷째이란 말이죠.
넷째, 먹을 것과 옷을 구걸하는 자에게 그 보시하고 구걸하지 않는 자에게도 이익을 주며 곤란한 자와 복정과 재산, 가구가 없는 자에게 베푼다. 이건 뭐냐면 네 번째는 다음 이숫가에서 복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전제해서 놓고 보면, 윤회한다는 걸 전제해서 놓고 보면, 혼자 오셨어? 네? 혼자 오셨어? 여기는 있는데, 여기 있구나. 거기 있구나. 거기 있구나. 그래서, 윤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윤회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음 생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생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있는데, 그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인과 연과 과에 의해서 거듭 반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과 과에 의해서 거듭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만약에 이게 단멜론자처럼,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좀 좁혀서 생각하면, 지금 그 죽어버려도 그만이지. 내일은 없어. 보면 지금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이 지나가면서 내일은 오고, 내일은 실제 하지는 않지만 항상 오늘로서 어제의 결과가 와 있다고요. 오늘 와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생에 복스럽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남에게 베푸는 일이라. 왜 그렇게 되냐면, 다음 생에 만날 사람들인데, 다음 생에 베풀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게 돼 있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원수가 져서 만나면, 부부가 돼서 만나더라도 결코 그 부부였어도 상대를 갖다가 원수 진 것만큼 괴롭혀서 부부이면서도 서로가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관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행을 행하면 남편도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 남편 좋은 사람 못 만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 나는 박국에서 부인을 개떡 같은 사람을 만났다.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저렇게 맹탕을 만났을까? 그러면 그건 누가 잘못했어요? 바로 알았단 말이야. 지 잘못한 거라. 그때부터 어떻게 반성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참회에 들어가야 돼. 내가 사는 것을 잘못 살았구나. 전생에도 내가 얼마나 술 먹고 골탕을 먹였으면 지금 이런 마누라를 만났을까. 이게 이제 요렇게 돼야 수행으로 들어가. 요렇게 돼야. 지금 돈도 없고 박복하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 전생에 남에게 안 베풀어서 그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라. 지금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정말 불효막심해. 왜 그렇다고요? 네? 원수지간이거든? 그러면 우선 참여부터 내가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더 분명히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앞에 생에
분명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무슨 잘못을, 막연한 잘못이 아니라 내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잘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내가,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였을 수도 있거든? 얼마나 안 모시고 그냥 굶어 죽게 했으면 나에게 이럴까 하고 생각해 놓고 보면 대참회를 해야 될 일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뭐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도 인과법을 그 양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인과법을 알아야 내 탓이로소. 그건 도덕적으로 내가 숙인다는 생각으로 내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내 탓이로소이다는 정말 그게 옳은 얘기라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 얘기라고 이게. 실제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생에 요즘에 영감님이 술을 하도 먹어서 애를 먹인다 그러면 전생에 비슷했을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제 뭐부터 시작했으면, 오랜 생에 내가 당신에게 술 먹고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당신이 이 생에 와서 이렇게 갔겠소. 나는 세세생생 술을 먹지 않겠소. 과거에 술 먹었던 것 전부 다 참회하겠소. 그렇게 돼야 돼. 나는 지금 안 먹는데 뭐. 그래도 먹을 기회가 되면 한 잔씩 볼짝볼짝 하잖아. 전생섭이 있어서. 그러세요? 한 잔씩 볼짝볼짝 해, 그죠? 또 안 하는 척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내 잘못, 오랜 습으로부터 시작된다. 요렇게 돼져야 이제 나도 내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상대도 그 원한이 풀리기 시작해. 먹지 마란 말이와 아무리 바가지를 팍팍 긁어도 안 돼. 30년 동안 노숟가락으로 누룽지 긁던 숟가락으로 바가지를 긁어도 안 돼. 노숟가락 옛날 가지고 바가지 누룽지 오래 긁은 누룽지는 숟가락이 요렇게 옆에 반달처럼 요렇게 됐잖아. 그래 잡고서 싹싹 긁잖아.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서는 전복 껍질 가지고 누룽지 긁었지. 전복 껍질을 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달달 긁어가지고 물 부어서 그렇게 하면 구수하게 맛있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복스럽게 태어나는 방법은 선행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풀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소비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이 50이라면 50을 베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이 70이고 베푸는 것이 30이면 다음 생에 밑지는 장사라. 이 생보다 훨씬 잘못 태어나. 50 이상은 했죠? 예? 예? 미친 것 같아요? 그래, 또 이 내가 욕을 한번 해. 바보 병신 같은 것들이 뭐냐면, 지도 애끼고 못 하나왔다가 애들 싸움만 붙여놓고 간 놈은 그건 더 나빠. 애들 싸움을 때리 붙여놨으니, 형제끼리 싸움을 때리 붙여놨으니 그만까지 나쁜 게 없어요. 참. 예? 부모가 안 먹고 안 쉬니까 자식들이 욕심만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부모가 다 먹고 써버리면 안 돼, 또. 그러니까 딱 자기는 아껴 쓰고 그렇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좋은 일을 하는 데다가 자꾸 해줘. 그거는 여러분이 배당률이 최고로 많은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배당금 아무리 좋은 스위스 은행에다 맡겨놔도 그런 녀석들 말짱은 도둑놈들이거든. 왜 무바라크나 저런 사람들 죽어버리잖아. 그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마르코스 70억 불
그 스위스은행에 비밀을 해놓은 거 마르코스 죽어버려놓고 그냥 찾을 사람이 없어. 은행에서 꿀꺽 다 해버렸어. 대도둑놈들. 난 스위스 놈들이 아주 내가 어떤 데를 보면 저놈들 좀 신상가 했더니 도둑놈과 아주 상도둑놈이라. 은행에다 넣어놨다고 했어요. 그거 물질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전세집을 내놨는데 전세에서 주인이 와서 잡니까? 전세 든 사람이 잡니까? 그 누구 집입니까? 그때 잘 때 깨끗같이 집 지어놓고 집장에서 저거 내 집이라고 보고 와다니면 관리하는데 골치만 아프지. 그게 그런 생각만 하나 뜯어 고쳐도요 우리나라 집이 남아도입니다. 그 나를 텔레비전에서 KBS 같은 데서 한 서너 달만 강의를 하게 해봐. 상당히 내가 고쳐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 버는 것의 10% 내지 20% 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돼. 그리고 은행에 예금해놓거나 비축해놓은 것도 결코 그 마지막 결과는 좋은데 쓰리라 라고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보면 한꺼번에 다 이게 몽땅 내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면 노탐이 돼가지고 자꾸 정신이 흐려져서 옆에서 아들놈이 와가지고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또 안 줄 수가 없고, 뭐 안 주면 때려 죽이오 그러면 또 책상다리 차고 막 문 꽝꽝 차고 다니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는 것도 자꾸 습관을 들이대. 작은 것부터 보시 행하는 것도 이게 수습이야. 습관 들이는 거야. 습관 넘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죽어도. 어떤 데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준다고 말은 해놔놓고요 나중에 줄 때도 뭐 성질이 나가지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거 나하고 원수로 질라 그래. 난 주란 소리 아이고 간두시오 그랬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설금설금 피해 다니고 석천사 안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양반이 그걸 때 아이고 관두시라고 내가 그랬거든. 왜냐면 그 양반이 워낙 그런 거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참 진짜 속상할까 싶어서 내가 관두시라고 내가 아이고 관두시라고. 또 너무 관두시라 그러면 또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애매하더라고. 그 뒤에 아이고 내가 위로를 해드렸지. 왜 화를 내려 그러니까. 짜증이 나쁘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예인이 왜 얼굴이 잘생기지 압니까? 거짓이라도 텔레비 앞에 나와서 웃으니까. 안 웃은 놈은 그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여로 올 때 그 내가 참 진짜 낙가보라 행사 그 아주 수영도 못 다녔대. 돌멩이를 맞아서. 또 누군가 그거 그 뭐 낙가보라 행사 말고 우리는 첩자였던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해운대 해수욕 내려갔다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해수욕도 못하고 올라갔어. 그 사람 빨리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여로 다 보셨잖아요. 그죠? 에? 올해에서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이미자 노래 있잖아. 그 옛날 이게 있잖아. 텐실이 장욱재 다 나오고 그러네. 여기에 땜빵머리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 장욱재. 신발 벗으면 신발이 어떤 데는 탁 올라오면서 신발 벗으면 지붕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뒤에 촬영하는 사람 촬영 기사에 얼굴에 맞아가지고 웃고 그랬대. 그러니까 탤런트들도 내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요렇게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남에게 그 웃음에
기품을 준 공덕이 있구나 그 생각이 있어요. 그 공덕이 있어야 그래도 텔레비전에 나가서 기염을 받는 거라.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가서 기염 받은 사람 별로 없어. 이번에 노래 부를 때 웃고 부르시오, 합창단. 굳어지지 말고, 예? 아니, 근데 얼굴 표정이 아직까지도 빵긋빵긋 웃으면서는 못해. 여주 사람 무뚝뚝. 이 무뚝뚝에다가 또 긴장을 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합창하면서 좀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시오. 왜 합창 안 해? 아, 맞다. 예? 합창해요. 어디가? 내 모가짜 타줄게. 아니, 하셔야 돼. 요 합창 지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 얼른 손 들어봐. 바짝 들어봐. 얼른 바짝 들어봐. 세희 엄마, 합창 와서 해. 예? 아, 얼른 대답해. 얼른 와서 해. 옳지. 또 어디 있어? 여기. 아. 둘이 나와서 좀 해줘. 왜냐면, 내년에 여러분이 지금 물 밑에서 진행된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내년에 엑스포 때 우리 불교 세계 지도자들이 여수에 최초로 1000명이 온단 말이야. 1000명이 오는데, 애게 합창단 30명 꼴랑 넣으면 되겠어, 그거? 1000명 오는데, 거기에 메인 무대에 합창단이 50명 이상 돼야 내가 올려주지. 30명 되면 꼴랑 안 올려. 저쪽에서 합창단이나 제주도 합창단 부르지. 그건 여기 좀 하라. 응? 어디에? 100명이면 채우기. 아, 그거도 허시오. 이거 둘이도 좀 해. 예? 둘이도 좀 하셔요. 예? 그건 애 때문에 못하나? 예? 이거 안 하는가? 요새 좀 바빠가 빠졌어요. 이거 안 돼. 그거 해야 돼. 기름은 나중에 팔고. 해야 돼. 예? 아니, 젊으신 분들 다 하시라세요. 아니, 다 해야 돼. 왜냐면, 젊은 사람 다 하라 그러면 안 돼. 지금, 나이, 어머니 합창단 보니까 할머니 합창단이더만. 나도 할까? 예? 해. 아, 그거는 안 되겠다. 영 엄치야. 먹기도 안 하네요. 음대 치대 다 나왔어.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연부는 잘하는데, 그것도 스스로 나와. 여도 다 해. 예? 예? 대답 받으세요. 빨간 망토에, 얼른 다 하셔. 아니, 다 해야 돼. 요거는, 막, 이름 적고 안 적고는 그 놔두고, 다 하셔야 돼요. 해서, 정말 진짜, 내년에 국제행사가 열리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100명 정도 하라 그랬는데, 100명 안 되면 한 50명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0명이 되면 한 1년간 가령 연습하는데, 복지관에서 젊은 사람들 한 20명을 갖다 차출할 거야. 한 복장에서 한 명씩 정도 차출해서 연습시켜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 아시겠죠? 네. 대답이 영. 할 사람 없으면 보살님은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립싱크 해야 돼. 다섯째는 말로서 짓는 4가지 불선을 멀리하는 것을 닦는다. 다섯째는 뭐냐면 구업, 그죠? 구업, 악구양설, 기어망어, 이게 이 4가지를 갖다가 점점 이게 한꺼번에 다 안 없어져요. 또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안 하려고 그래도 습이 완벽하게 딱 떨어질 때까지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거듭 계속 이제
여러 생을 통해서 이 말의 진실성을 갖다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하면요. 말의 진실성이 유지가 되지만 사람들이 오랜 생을 그 사람에게서 진실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생에 태어나서 진실된 말씀을 한마디 하면 지금 달라이라마가 하시는 말씀처럼 싹 다 고지 듣는다고. 그게 한 생에 그냥 한 말 가지고 안 돼.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영감님한테 해도 영감님이 잘 안 고지 듣잖아, 그죠? 고지 들어요? 잘 고지 들어? 아니, 듣고서는 쏘갔다고 안 그래? 그럼 저 사람이 믿음이 참 강하다. 그래도 가끔 가다 옷 10만원짜리 사놓고 4만원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영감님이 뭐 낌새를 느끼고도 넘어가주지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요 느낌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예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누라가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이 요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알아, 사실은. 그래서 말에도 이와 같이 그 힘이 이렇게 이제 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공덕에 그 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섯째는 내세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 공덕을 완성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삼보를 공경하며 부모와 성문과 연각과 보살, 스승 등의 선지식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이게 세속에서 사는 가치 가운데 가장 도덕적 가치는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제 가르칠 때 백행지 근본, 모든 행의 첫 스탑되는 시작은 효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대부분이 놔두면 효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내리사랑이라서 그래서 효를 잘 안 하게 돼서 위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꼭 효는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가능해요.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가치로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갖다 잘 모시고 효하는 것이 가장 내가 볼 때도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예요. 제일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고 평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 꼭 이거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나는 공자님 유교의 논어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학교에서 논어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막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키스트 같은 데서 막 달달달 볶아나가 자살만 하게끔 만들어놨다. 무슨 전부 다 뭐 카이스트 뭐 총장인지 그런 사람들은 뭐 여수에 와서 멸치 볶다 갔는가 뭐 전부 다 볶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출가적 가치로서 중요한 것은 수행자,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경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다음 생에 또 좋은 사람을, 좋은 스승을 만나고 다음 생에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자꾸 좋은 스승을 계속 거듭 만나는 연이 돼요. 그죠? 두지 할머니, 엄마는 합장하요? 안 하지? 아니야. 지금 목소리는 40대 목소리야. 해야 돼. 뚱땡이 보살은. 해, 안 해?
예? 안 하지? 예? 예? 우리 누구야? 그 엄마는? 아니요, 누구야? 어? 은진이 엄마는? 민규 엄마는? 예? 연장 부르신 분들 다 하셔요. 민규 엄마도 안 하지? 동안이 엄마. 예? 엄마가 왜 안 해? 동안이 엄마는 머리 염색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해. 누구야? 누구, 미니 엄마는? 예? 예? 해야 돼. 싹 다 해야 돼. 어쨌든 싹 다 해야 돼. 해서, 다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스승을 자꾸 잘 만나는 인연은, 그 스승 공경하고 따르는 데서 그게 와요. 알겠죠? 청정심은 노래 잘하지? 예? 노래 잘하지? 예?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 거 보니까 잘하던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왜 그걸 못 가? 예? 오래 서 있는 것이 좀 불편해서 안 그러면 에이, 이게 전부 다 그런 게 편견이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장애가 있고 그러면 불편할 뿐이지, 그 자체가 사람이 아닌 거 아니란 말이야. 자꾸 본인이 위축돼서는 안 돼. 그거 왜 못 나가? 합창에 연불 하잖아요. 집에서 연불 잘 하잖아요. 저는 음치는 아니거든. 일거나 못을 못 얻나? 예? 이제 고음 불가니까. 엘토로 하면 잘할 거야. 이름 불러고 챙기고 있어요. 예? 이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이쪽은 하는가? 여기는? 요리 봐봐. 안 하지, 여도. 요도 지금 안 해. 저쪽은. 그것도 안 하지. 다 해. 정말 다 해야 돼. 이건 오늘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합창단이 한 20명, 엑스포 참가국 대표들 70명 한국사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비는 오지만은 또 그게 부방문에서 그냥, 노래 이쁘게 불러주고 꽃다발 걸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이 여기가 걸렸어. 아주 좋아해. 독일 사람들 당장 템플스테이 신청했잖아. 템플스테이 당장 한다 그러더라고. 또 한 사람은 나한테 물어봤어. 그 덴마크 사람인가 어디, 근데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 단체 해가지고 오겠대. 아이, 소문 만봉대라니까. 가서 간단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꽃다발 하나 줬는데 그만 저들이 수행으로 찾아오겠다는 거요. 성과가 그 정도면 좋잖아요, 그죠? 참 오만방자한 오만 사람도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 그 회교국가라. 그것도 와가지고 법당도 들어가 보고. 회교 국가에서도 오고, 캐톨릭 국가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법당이 300년 된 그대로라 그랬더니, 기둥 요것도 300년 된 거라 그랬더니, 기둥도 만져보는 사람이 한 4사람 돼. 그러니까 합창단이 그럴 때, 앞에서 마치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스승을 맞이할 때나 이럴 때는 향하여, 향하청, 그러거든? 꽃으로 맞이하고 향으로 맞이합니다. 그런 뜻이야. 꽃과 향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따가 뭐냐면 꽃과 향으로만 맞이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노래야 또. 꽃과 향을 들으면서 노래까지 같이. 꽃과 향과 음성으로서 당신을 맞이합니다. 요거는 불교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어. 그게. 그 의식이. 향하영하고 향하청합니다. 향으로 맞이하고 꽃으로 맞이합니다. 향은 이게 정화하는 거든. 당신이 오시는 길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환경으로서 맞이합니다. 당신이 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됨을, 그 꽃은 전부 다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복됨으로서 그대로 맞이합니다.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내 음성으로서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아. 응? 그리 좋더라고요. 그 합장 받으면. 그러니까 막 깨꼬리 목소리는 안 같지만은 또 깨꼬리 준 깨꼬리 목소리 정도는 되니까. 예? 옷도 입고 사람도 수면이 입고 아주 잘 치고. 사람도 입고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예? 예. 대답은 세 사람밖에 안 해. 그렇게 합시다. 예? 네. 세 엄마 왜 대답 안 해? 그렇게 합시다. 예? 네. 또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어디야? 일곱째는 장부의 공덕을 좋아하고 부녀자의 장식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과한으로 깊이 보고 여인의 몸을 탐해하는 욕망을 저지하며 남녀의 성접촉을 벗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장부의 모습이 되라 그러니 장부의 모습이. 장부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를 아는 사람이라.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도는 뭐냐면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바로 아는 사람. 그걸 장부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요, 여자의 업이 굉장히 지중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화장하는 걸 자꾸 얘기하면, 화장하는 것이 여러분 20살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60살까지, 한 70살까지 했다 그러면 한 50년 했잖아요. 그죠? 뭐 집에서 그냥 있을 때는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300번 정도는 화장을 할 거예요. 그죠? 10년이면 3,000번입니다. 그럼 50년이면 3, 5, 15, 15,000번이에요. 15,000번을 반복한 업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업입니다. 그게 다음 생에 여자로 작동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버리지. 간단치가 않죠, 그죠? 우리가 버릇이 하나 드는데, 우리가 저를 인사를 꾹뻑꾹 하는데, 8살 미만에 3,000번 정도를 반복시켜야 인사를 잘합니다. 딱 베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걸 잘 합니다. 근데 어려서 8살 미만에 절 하나도 시키지도 않고, 나이가 10대 넘은 애를 데리고 가지고, 신임한테 절하라니까? 해! 어째 저래 버릇이 없을까? 쥐가 안 가르쳐 놓고. 그것도 한두 번 해가 되지도 않아. 한 3,000번 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근데 15,000번을 이걸 했단 말이야. 그 여자의 습으로 크게 작동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뭘 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도 그것도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게 이제 자꾸 쌓이면 습관을 갖다 수습을 닦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맨 얼굴인데요. 불란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독일 사람들 오면, 한국 여자분들은 전부 다 영화 배우인 줄 알아요. 완전 메이크업인데, 여기 텔레비전에 영화 촬영을 나가기 위해서 분장한 듯 하고 다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장부의 습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도 닦는 사람의 습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겠지만, 그냥 옷 입는 것도 수수하게 깨끗하게만 해서 수수하게 입으시고, 머리나 얼굴 관리하는 것도 더럽지 않게만 관리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맑게 가지고 행을 갖다 바르게 가지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게 좋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석전사 시임은 화장도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거짓말하는 소리는 안 해.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 좀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지. 눈썹을 3번 그리고 또 한 번만 간다든지, 아이섀도우를 하는데도 좀 옅게 한다든지, 또는 속눈썹은 붙이려고 그래도 안 붙인다든지, 또 립스틱은 또 바르려고 그러다 리쿨제로 이것만 바른다든지, 그렇게만 해. 예? 그죠? 예? 예? 니크로젠가 다람살라는 물어보니까, 여기에 티베트 애들이, 여자애들이, 여기에 요 아이라인 있잖아요. 요걸 그리는데 세상에 건전지 안에, 안 그러면 연필심,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여기다 그린대. 그래서 내가 한번 한국 거 팔아보라고 내가 갖다 줬어. 그 노점상한테. 그래서 좀 장부에 기질을 좀 갖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쪼잘한 것은 좀 털털 털고 살자고. 쪼잘한 것은. 좀 털털 털고 좀 살아야 돼. 너무 쪼잘하면 못 써. 여덟째,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먹고 마시는 것을 베푸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남에게 뭘 시킬 때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야 돼. 그러니까 밥상에 물 심부름 하는 것도 남편이 한번 해봐야 돼. 남편이 물 갖고 와, 그렇게, 물 줘,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이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자각을 해보면 그 소리가 쉽게 안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에서 바꾸어 생각해서 내가 이게 지금 이 일을 시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옛날에 조조가 그랬대나? 쫓겨서 이제 확 도망을 가서 어떻게 급한지 저쪽에 그냥 장비와 간우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쫓겨가다가 어디 한참 쫓겨가다 몇십만 병사를 다 잃고 쫓겨가다가 어디 가서 딱 앉아서 조조가 웃으면서 끌끌끌 웃으면서 한 1000명밖에 없는 병사 웃으면서 공명이 지가 똑똑하다 그래도 똑똑하기는 개떡이 똑똑해. 여기다 군사를 배치해놨으면 나를 당장 잡을 건데 했는데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와 하고 조조 이런 모가지 내놔라 그러고 쫓아오거든. 얼마나 급했더니 말을 올라탄다고 탄 게 거꾸로 타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하우연인가 하우돈인가 있다가 성상 말을 거꾸로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더니 명령을 내리게 말 모가지를 띄가지고 뒤에 똥구멍에다 붙이라는 거야. 엉덩이다가. 이제 장군으로서 명령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령 불복종이 되면 말을 모가지를 띄가지고 머리를 띄서 엉덩이에다 붙여도 말이 가겠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킬 때 조조가 말 머리를 띄가지고 엉덩이에다 붙여서 자기가 돌로 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런 명령자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시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시켜. 그러니까 사장도 밑에 사람에게 시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보고서 시키거나 밑에 사람이 못할 때는 내가 직접 해보여야 돼. 그렇지 않고서 맨날 못한다고 나부르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치 맛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지가 김치 한번 담아봐야 돼. 지 김치 담아서 한번 먹어보면 그 소리 절대 못해. 그죠? 근데 여러분도 뭐 영감님 돈 못 벌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가 나가서 한번 해봐 한번. 그 쉬운 일인가? 안 쉬워. 돈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습니까? 그 돈을 내가 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주는데, 보통 해가 주겠어요, 그게? 돈을? 그러잖아요, 그죠?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 돈 벌어오는 거 무지무지하게 골탕 먹는 겁니다. 선생질해가 돈 버는 것은 분필가루를 갖다 이 맷도름을 들이마셔야 돈 받아오는 거예요. 자식 새끼 키우는 거야. 그죠? 변호사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거짓말을 갖다 삼태기로 한 게 아니라 바삭으로 해야 겨우 밥 벌어 먹는 거예요, 이게. 경찰 해가 돈 벌려고 그러면 수사과에 있으면 남을 의심을 수천만 명을 해가지고 밥 벌어 먹는 거라고. 그러죠?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나는 전에 그 애들 옷 사는데 따라갔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옷을 막 골라가지고 뭐 입어보더니 이거 여기 맞는 거 없네. 그러고 쎄 가버리더라고. 나는 미안해 죽겠더라고 아주. 야, 어떻게 저렇게 입어보고 저렇게 그냥 쌀랑하고 가버리나. 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옷은 막 옷을 저렇게 다 해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뭐 꾸깃꾸깃 해가지고 다 이렇게 놔두고 다음에 올게요. 그 소리도 안 오고 이거는 맞는 게 없네요. 그리고 싹 갈라 그러더. 이리 와. 네가 옷을 파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나 물어봐. 그 나는 어디 가서 옷 사는 척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미안해서. 그리고 또 사면 어떤 때는 사는 게 내한테 필요 있어서 사는 때도 있지만 필요 없어도 사는 때가 있어. 예? 아니 거절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안해서이기도 하고 꼭 팔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막 그냥 그렇게 근데 그걸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뭐 색깔이 안 맞고 뭐 길이가 안 맞고 뭐 어쩌고 요거는 뭐 좀 좁고 넓고 요거는 뭐 심지어는 옷이 맞는데도 보니까 요거는 또 뚱뚱해 보이냐 뭐 안 뚱뚱해 보이냐 키가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요거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 속 터지겠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화병 나게 생겼더라고. 가게 주인은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틀림없이 가게 주인 하는 사람 그렇게 돈 벌어먹기 힘들다. 여자들 참 짤짤하다. 조금 사는 가치도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살 때도 조금 상대와 또 좀 넓게 볼 때는 여수시와 또는 전체 좀 넓게 보다 한국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사야 된다고. 내가 뭐 자동차를 한국산 안 타면 뭐 무슨 상관이리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거든. 내가 뭐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는데 뭐 그거 편하고 좋더만? 그러면 나 편한 건 그렇지. 그러나 마트 하나에 400개에서 약 2,000개 정도의 소상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사실 소심히 단결해서 사는 방식이거든. 이 물이 뜨뜻하다?
그래서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친구가 옆에서 동사섭해서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에? 나쁜 일 하는데 친구 되면 안 됩니다. 전 보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에? 전 보러 갔나? 에? 너 가끔 다니는 것 같다. 어? 그런 데는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 데는 갈라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고 또 빡빡 우겨 가라 그러면 니 혼자 가라 그러고 돈 빌려주라 하면 못 준다 그러고 그렇게 사실은 못 가게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야. 예? 못 가게 하는 게 삿된 거니까 그 말도 안 돼. 인과법도 안 맞는 얘기들이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런 데를 동행을 하면 그건 친구니까 동행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동행이라.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해야 돼. 아름다워야 돼. 그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그죠? 어이, 나는 도저히 못 가겠네. 춤추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세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 거나. 그렇게 괜히 가서 습들면 안 되잖아. 술 먹으러 가는데 따라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요즘에 도둑놈들, 잡히는 놈들 보니까 친구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그 친구라는 놈이, 이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못 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도둑질을 하는 게 무슨 친구야.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뜻이지. 원수지, 친구가 아니고. 그러죠? 죽게 내버려두니까 원수잖아. 배랑에 떨어지려는 놈을 갖다 더 밀어버렸으니까 원수잖아, 이게. 절대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뭐, 마늘밭을 파니까 170억이 나왔다고. 예? 뭐라고? 아니, 뭐, 170억쯤 된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사행성 오락기 있잖아요. 그죠? 게임, 도박 게임 가지고 이제 번 돈이라. 그러니까 그걸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내면 추적당할 거고 그러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또 형님인가 뭐 동생인가 그 형님도 개떡 같은 놈이지.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그래야지. 그걸 돈을 갖다 숨겨서 아파트 위에다 얹어놓으니까 자꾸 부피가 많아지니까 5만원짜리로 해놨는데도 부피가 많아지니까 수표로 하면 그 추적을 당하고 그러니까 5만원짜리로 다 해놨어요. 그 5만원짜리를 없애야 돼. 부피가 많아서 돈 숨겨놓은 놈들 또 부적으로 돈 갖다 주는 놈들 트럭으로 한 트럭씩 싣고 다니니까 1,000원짜리만 해놓을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위에다 얹어놓으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제 막 그냥 이게 한 방 가득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디 시골에다가 밭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다 뭐 마늘 농사 짓는다고 파가지고 그 밑에다 김치독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묻었대. 그렇게 묻었는데 참 그게 묻어놓고 이제 요상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돈 좀 내가 써야 되겠는데 그 돈을 꺼내다 썼어. 형이라는 사람인가 동생이 쓰고 나니까 그 돈을 갖다 이제 지금 동생인가 그 사람은 구속돼가 교도소 있고 써놓으니까 이제 써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덤태기를 갖다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오면 이제 그 돈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뭐 다른 땅에서 작업하던 포크레인 기사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야. 그래, 쟤가 뭐 훔쳐갔다고 그렇게 덤태기를 씌웠다가 대리 이제 전부 다 발각이 다 돼버립니다. 남편은 구하려고 그러면 동행을 안 해야 돼, 그죠? 그게 안 거요? 예, 근데 그렇게 들어하던데? 동행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요. 딱 이 부부 간에도 딱 이게 그런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선한 동행이어야 돼. 그래야 서로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나쁜 동행을 하면 서로가 살 길이 안 생겨. 죽을 길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그 인과에 대해서 아주 참 이번에 정말 인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막연한 얘기들이 아니라고 이게. 막연하게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인과법에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정말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바른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